법조인 이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진짜. 아니, 칼을 꺼내서 예. 국회의원, 국민들이라는 사람을 향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도인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왜 저 사람 이렇게 쏙 숨어가지고 남한테 보호받으면서 재판을 받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검사 시절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고 예. 네. 지금 판사는 저는 친윤 판사다라고 감히 음. 규정합니다. 당 자체가 이제 없어져야 될 당이라는 느낌을 드는 게 네. 대선 후보 뽑는 게 장난이에요. 네. 경선 룰이라든가 게임의 방식 자체를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만들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음. 맞아요. 홍준표가 그 당의 후보로 딱 맞아요. 그 만약에 네. 민주당이 네. 저 대선에서 이긴다면은 네. 그 민주당 표 중에는 이른바 준표가 꽤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준표가 준표. 민주당 표 중에 일부는 준표가 준표. 지금 한동훈하고 홍준표하고 두 후보가 싸울 때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마치 그쪽 당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더 세게 말해주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쪽의 가치를 더 반영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어제 한동훈 테마주가 엄청나게 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의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이 소구력이 더 셌다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큰 불은 이제 막은 것이 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국민이 부른다면은 충분히 하나의 할 수 정치적 있다. 공격제가 네, 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2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세 분들 방송 직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가 뭐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이 방송 내용과는 단 하나의 관련도 없는 거의 세 분이 뭐 토크만 보자면 삼각관계에 가까운 그런 토크가 이제 누가 오갔습니다. 누구를 둘러싸고 그게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삼각관계라는 건 내가 한 남성을 향한 두 여인 또는 한 여인을 향한 두 남자 이런 경우가 삼각관계가 많은데 네, 이 경우는 그럼 저희 두 남자가 네. 오 변호사를 상대로 네. 삼각관계의 애증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로. 근데 신기한 게 보통 네. 그런 삼각관계에서 두 명의 남자가 한 여성을 이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네. 한 여자가 두 명의 남자를 좋아하는 역삼각관계 묘한 두 토크가 남자는 도망가려고 두 합니다. 남자는 도망가려고 하고 저는 남겠습니다. 영광이다. 됐네. 역시 훌륭하다. 네. 단일화 자, 성공이다. 거의, 지금 단일화가 하던데 네. 대성공이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좋아. 거의 뭐 사랑의 스튜디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정치평론가 박진영입니다. 네. 온화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네. 네 그러나 늘 끝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기대됩니다. 예, 제가 볼 때 한번. 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찬호 논설위원에게 사랑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분은 공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방송 때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 오늘에서야 고백을 받았다고 하는 것부터가 네. 유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할게요 네, 앞으로. 너무 늦었군요. 신경 쓰겠습니다. 너무 유감입니다. 네, 유감이에요. 네. 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뉴스 전해주실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제 그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네. 뭐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거 좀 몇 개 정리 좀 할까요? 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지만 우리가 피고인석에 앉은 윤 대통령의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영상을 좀 보면 이제 재판장 입장을 하고 있는 뭐 상황인데 이제 변호인단이 기립해가지고 네. 전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하고 나서 재판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카메라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들의 어떤 스케치, 워딩만 보고 상황을 알 수는 있는데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좀 눈을 많이 감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졸았다는 뭐 이런 보도도 좀 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눈을 그냥 감고 꼿꼿하게 있지 않고 좀 꾸벅꾸벅 졸면서 아니 근데 뭐 예, 저는 저 자리가 너무 이상한데요. 네. 피고인석 예. 예. 피고인석 원래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피고인석이라고 하는데 앉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피고인석이라고 하는 건 이런 팻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옮겨서 놔둘 수가 있는데 저분 두째 줄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첫 번째는 똑같이 하면은 뭐예요, 저게? 원래 재판장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그러니까 왼쪽 옆에 피고인과 변호사들이 같이 앉게 돼 있고 네. 피고인이 한 명이고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우선 피고인 앉히고 그다음에 제1 변호사가 앉고 그리고 나중에 그 뒷줄로 자리가 모자라면 변호인들이 앉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피고인은 세 줄이 있는 곳에서 중간에 구석에 탁 들어가가지고 자기 두 번째 자리에 딱 자기 앉으면서 그 앞에다가 피고인석이라는 팻말을 지금 갖다 놓고 앉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앞줄에 이제 변호인도 있고 뒷줄에 뭐 김계리 변호사 보이고 하는데 왜 저렇게 자리가 좀 앉죠? 애매하긴 저렇게 해요. 앉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그래서 저렇게 앉지 말라고 첫 번째 네. 그렇게 비판을 했었던 건데 네. 왜 저걸 그대로 놔두는지 저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냥 봐주는 거죠 저런 거는. 아. 윤석열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검사 시절부터 뭐 아니, 자기 왜 봐주는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왜 저렇게 할 수가 있죠? 아니, 왜 봐주는 거예요, 도대체 몰라요. 판사는? 보통은 앞에 앉히고 피고인하고 직접 눈도 마주치고 네. 피고인이 진짜 앞에서 돌면 주는 대로 옛날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예. 앞에 앉혀가지고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쏙 숨어가지고 남한테 보호받으면서 재판을 받아요? 아 그리고 지금 저 봤는데 그 나 영상에 처음 보니까 봤네. 변호인단 의자는 다 그냥 파란색 이 패브릭 의자인데 혼자 검정색 가죽 의자 같은 거에 앉아 있네요. 아 그래요? 그 아, 원래 그래요? 피고인석은 원래 그런 건가? 아니 다 지금 똑같아요. 보시면 그쵸. 어. 다른 사람들은 파란색 의자 좀 가렸는데 혼자 검은색 가죽 소재 의자에 앉아 지금 있는. 저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재판부에서 저 자리가 보여요 잘? 나는 안 보일 거라고 좀 보는데 지금 저 자리가 보이기가 어려워요. 저 중간에 저 노영이라고 써 있는 글씨 밑에 있는 저 뭐야 이거 단상 같은 표라 거? 그래야 되나? 예. 하얀 머리 있으신 분의 네네. 아, 예. 예. 그걸로 저쪽 재판장 자리에서 가린단 말이지. 그리고 저 사람을 보려면 이렇게 해서 봐야 되겠지. 네. 아, 그 좌석도 굉장히 좀 민감한 좌석을 자기는 마음대로 문제일 수 해주고 앉았어요. 있겠군요. 지금. 저게 저러니까 우리 졸지 저러니까.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졸기 좋은 자리. 아주 딱 그 아. 기둥 뒤에 딱 기둥 뒤에 숨겨놓고서. 숨어서 사각 위치. 아. 네, 그거 이 너무 나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저 판사는요 늘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저거 옳지 점에서 않아. 이 저 힘 있는 정치인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최근에 보니까는 800만 원에 지금 저 뭐냐 과태료를 때렸는데도 안 나오고 있으며 네. 감치도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또 아니, 기승전 잠깐 이만- 왜 그 기승전이에요? 이재명이다. 저 사람 잠깐만. 얘기만 하라고요. 잠깐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권력을 갖거나 네. 권력을 가졌었던 이런 실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판사님들이 네.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그 누구냐?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닌 말로 증인으로 참석하라면 그래도 벌벌 떨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과태료를 300, 500 받고도 그다음에 지금 감치까지 지금 이제 위협 상황이 되는데도 안 나가실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그건 증인으로서 판사가- 증인으로서의 증인으로만 위치인 해도 거고. 일반인들은 다 지금 나갑니다. 질문은 윤석열 씨가 잠깐만요. 내란수계의 피고인으로서 저 자리에 앉는 게 괜찮냐 이거 먼저 대답하세요.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어떤 판사 법정 프로세스도 다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는 그거에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거는 똑같아야 그러니까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네. 말씀드릴게요. 일반인들이요 네. 증인으로 나가건 피고로 앉아 있건 법정에서 떠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무려 3번 이상 그렇게 거부하면서 네. 그럴 수는 없다. 그다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아니 그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 감치하고 안 하고 과태료 내리고 안 내리고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라 이런 얘기인 것이고 이건 피고인이잖아요. 아 자기 다르죠. 재판에서. 그래서 그분이 지금 다 연루가 돼 내 있잖아요. 질문은 거기에. 네. 두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네. 첫 번째 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라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못 지금 들었어요. 윤석열 전 다시 대통령에 해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두 분 사랑하신다면서. 원래 사랑이란 건요. 예. 계속 밤마다 논쟁을 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지 일단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일단 대답을 피고인석이 해주세요, 대답을. 예, 저렇게 돼 있는 것 자체는 문제다는 건 다 같이 공감하시는 제가 그걸 거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특혜다. 네, 네. 내지 뭐 좀 봐주고 있다. 음. 이런 건 당연히 안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 모든 재판 프로세스 증인으로 호출하는 것부터 직접 피고로 지금 무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든 프로세스도 똑같이 공정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럼요. 그건 맞습니다. 일반론적인 얘기니까요. 그럼요, 당연히. 박준영 원장님은 사랑 싸움도 빠지고 오늘 아니, 토크에서도 빠지시네요. 도망가셨잖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네. 없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건 되게 중요한 뭐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네. 아까도 말씀드린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검사 시절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고 예. 네. 지금 판사는 저는 친윤 판사다라고 감히 규정합니다. 네. 아, 현재 지기현 판사. 직위원. 네네. 그래요. 그 재판장의 모든 의자 배치부터 해서 네. 총괄 책임자가 판사 아닙니까? 예. 판사가 그- 편의를 봐주니까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 2심에 선거법에서 무죄를 때리신 판사님들이나 또 얼마 전에 뭐 뭐죠 뭐 무슨 혐의는 소명이 됐지만은 하면서 뭐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다 판결에 유감이 있더라도 저희가 친명 판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우리 평론가님? 그건 친명 어떻게 판사가 저는 친윤 아니니까.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친명 판사라고 만약에 비판하다면 어떻게 그분들은 친명 생각하시겠어요? 판사가 아니니까. 네. 하든지 말든지. 역시 나는 이래서 박 평론가님 참 좋습니다. 네. 아니 그분들은 친명 판사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친윤 판사가 받고. 법
법정에서 이해가 있었던 안 내용들 되는데? 조금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디 이제 증인 신문이 있었죠. 네. 첫 번째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던 실무자 중에 지휘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우리가 헌재 탄핵 심판에서 봤잖아요. 이진우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처음에 보도 나올 때는 다 내가 지시했다라고 지시 받고 지시했다라고 해놓고 법정에 나와서는 모른다, 지금 얘기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네. 헌재가 직권으로 불렀던 그 실무 책임자입니다. 이 조성현 경비단장이 나와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 관련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뭐 공방 아닌 공방을 좀 벌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몰아붙인 거예요, 대통령 측이. 이게 그 국회의원 끌어내려는 지시가 현실적으로 군사 작전상 가능한 지시라고 보이냐라고 하니까 조 단장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문을 해요. 네. 그리고 의원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왜 지시했을까? 대통령도 그런 걸 잘 알고 계시는데 네. 라고 반박을 하니까 진짜 이 똑똑하다. 방청석에서 뭐 약간 실수 같은 게 터져 나오는 상황도 그러니까 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시 아니냐, 이거 지시 이런 지시는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질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지시는 도대체 왜 했냐 이렇게 반격을 했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이 그 당신 기억이 좀 희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네. 특정한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진짜 똑똑하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예. 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요런 이렇게 질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좀 얼굴 찌푸리고 그때 눈 감고 있다가 중간중간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마른 세수라 그러죠. 이렇게 어프. 그게 마른 세수예요? 네. 또 마른 세수라길래 손으로? 뭐. 네, 손으로? 얼굴을 좀 이렇게 왜? 보이는 왜? 장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눈 감고 좀 세수를 안 듣다가 하고 갔나? 아,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얼굴이 아니, 그럴 화끈거렸겠죠. 리가 없잖아요. 네. 부끄러움으로. 아 부끄러워서. 근데 부끄러움을 알까 저분이? 아닐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일에 네. 국회로 출동을 했던 이제 특전사 현장 책임자인 김형기 1특전 대대장이 대통령 측은 계속 이게 질서유지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게 우리 군의 임무가 아니라고 하면서 주옥 같은 멘트를 어제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죠? 우리 그 알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그 누구의 트레이드 마크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검찰총장하고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어제 이 김영기 대대장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면전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 왔고요. 차라리 지금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이렇게 야, 면전에서 너무 참 멋있다. 본인이네요. 너무 얘기를 멋있다 했습니다. 진짜. 네. 네. 그 어떻게 마지막 생각해, 이 멋있는 사람. 마지막 최후 진술 한번 뭐, 쭉 읽어보시면 네. 예. 질문해야지.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질문했다고요. 그 멋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저 뭐냐 노 변호사님이 멋있다고 하니까 질투가 납니다. 진짜 나 말고 다른 남자. 아, 그리고 저- 멋있다고. 변호사님께서는 정말, 조금 마이크에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정말 아니 지금 감사하겠고요. 마이크 대고 하고 있는 질투가 중인데 나요. 이런 그 오늘 코미디 하는 것도 공직자들의 네. 자세 중에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에 충성한다는 예.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대대 단장님은 조직이 뭔가라고 다시 뒤에 설명을 해요. 네. 국가와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개통상에. 근데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데 진짜 조직에 충성했어요. 검찰 조직에 충성했던 검찰주의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올바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덕수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기재부 공무원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또 검찰들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판사들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특히 이제 고시 출신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이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내가 주요 엘리트로서 자리 잡고 나의 출세의 도구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충성한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진짜 없애야 되는 거고요. 덧붙여서 똑똑한 척 하나 하려면은 네. 우리 정부 법 중에 국가재정법 고쳐야 됩니다. 뭔가 하면요. 교육부 재산 법적으로 네. 국토부 재산, 기재부 재산이 따로 있어요. 이거 통합해서 전부 다 국가 재산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재산이긴 한데 그게 이제 부처별로 나눠져 있다고요. 법령으로 그 부처별 재산으로 돼 있어요. 이거 심각한 그거는 조직 저도 이기주의를 상당히 만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근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저 우리 아들애가 용산고를 다녀가지고 네. 그 앞에 저 지금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만 예. 아침에 차 태워주러 가면 네. 거기 지금 서울시 교육청 건물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무슨 서울운동장급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크더라고요. 도대체 서울시 교육청이 저렇게 클 이유가 뭐가 있는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 지방교육청에서 뭐 그런 거 쓰잖아요. 뭐
무슨 태블릿을 나눠준다느니 뭐니 해가지고 반대로 지금 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교육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근데 그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너무 큰 청사를 짓는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배분을 하려면은 조금 좀 재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 김영기 대대장 마지막 진술에 참 뭐 여러 뭐 문장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를 부여했을 때만 국한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맞는 상급자의 말이지. 명령을 당연히 하급자가 복종해야 되지만 그 명령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라는 그 명령에 한해서 국한되는 거지 다른 네. 이상한 명령에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맞는 얘기죠. 예, 네. 최후 그러면서 진술에 그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이의 지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우리 군이 부하 직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 그렇죠. 네, 그렇게 예.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진술들이 쭉 있었는데 그 윤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공판이랑은 다르게 내내 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막 80 몇 분인가 90 떠들고 몇 해가지고 분. 90 몇 분 떠들고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그거를 내버려둔 지기현 판사도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어제 지기현 판사가 나름 이 변호인단이 증인 말 잘라먹고 하는 거 좀 제지하고 못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 발언 시간 같은 걸 조금 조절하려는 게 네. 검찰 측에 좀 더 많은 발언 시간을 주려는 게 좀 보였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증인 신문 끝나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한 6분 정도 이제 마지막 이제 발언을 했어요. 네. 역시나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계엄은 법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라면서 칼 비유를 꺼내 듭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그게? 칼 꺼냈다고 무조건 살인하는 거 아니다. 칼이 있어야 음.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물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칼 꺼냈다고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궤변을 6분간 늘어 놓았습니다. 뭐 법조인 이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진짜. 아니 칼 꺼내서 뭐 했는데 그래서 아니, 요리했어 뭐 뭐 했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칼을 꺼내서 예. 국회의원, 국민들이라는 사람을 향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도인지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저기 법조인이 계시니까 칼을 꺼내서 사람에게 앞으로 내보였다 이러면은 당연히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큰 미수, 미수. 살인 미수가 될 수 있죠. 내란 미수네 확실히. 살인 미수죄는 처벌받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칼이라는 걸 꺼낼 때 네. 그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칼을 꺼낼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엄이란 칼을 꺼낼 때는 계엄을 발동하기 위한 요건이 있거든요. 뭐 예. 어떤 그 치안으로 이제 불가능한 어떤 소요 네, 사태라든가. 네, 네. 근데 이런 요건에 과연 부합했느냐? 예. 그러니까 칼을 꺼내기 전에 요건에 부합했느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얘기는 안 하고 예. 그냥 칼을 꺼냈는데 이 칼이란 게 뭐 요리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는 칼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맞지 않죠. 애초에 이 논리의 본질은 왜 이 칼을 꺼내느냐? 당신이 이 칼을 꺼낼 때 그 칼을 꺼낼 만한 요건과 동기가 요건의 환경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도 요거는 윤 대통령이 답을 아마 안 하거나 못하지 않겠나 안 싶습니다.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은 헌재가 했습니다. 이게 근데 그건 말도 안 그렇고. 되는 게요. 네, 자 요리를 한다 치면은 네. 국회에다가 군인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청와대 셰프들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정도면 의료를 뭐, 한다면은 네. 국립의료원에 의사들을 아, 예. 보내야지 총칼 든 군인들을 보내는데 이게 무슨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 그리고 40년 넘게 그 칼을 안 쓴 이유가 있지. 그리고 또 40여 년 전에도 그 칼이 잘못됐었다는 거는 이미 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그리고 거고. 이 칼이란 게 지금 계엄의 예. 칼이란 게 이제 옛날과 달라서 예. 뭐 옛날에야 저 무슨 신문 방송밖에 없던 시절에는 예. 저렇게 포고령 내려서 뭐 저 신문사 방송사 장악하면 언론이 통제됐지만 요즘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저는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선 장르만 여의도 하나만 가지고도 온 국민한테 진실이 다 알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계엄을 해가지고 신문 방송 장악해봤자 아, 예, 알겠습니다. 장르만 여의도 같은 이런 진실을 향한 네. 인터넷 이런 저 유튜브 하나만으로도 네. 다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된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고로 아. 이 계엄이란 거를 네.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번에 개헌을 함에 있어서 아예 철폐를 하고 비상조치 수준으로 이걸 각하시키는 네.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막 김계리, 배희철이랑 점심 먹고 윤버지 사진 올라오고 재판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니 이제 차기 대선 국면에서 득될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이제 뭐 국민의힘 인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뭐 차라리 구속되어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래서 제가 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있어요. 구속이 돼야 되는데 예, 구속이 안 근데 되고 있는 이제 현실이 구속을 안타까워요. 하려면 내란죄로는 지금 일단 못하고 풀려났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뭐 직권남용이든 체포방해든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의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 이런 보이는 것 경우는 같아요. 민주당이 압박을 해야 돼요. 강력하게 검찰을? 그렇죠. 왜냐하면 네. 검찰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네. 윤 대통령의 온갖 악행을 다 문제 삼아서 구속을 시켜라. 지금 저렇게 막 중인 환시리에 저러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기소청으로 격하시키려 그러는데 네. 검찰이 이렇게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좀 집권한 경우에는 집권 바로 당일날로 기소청으로 격하시키는 법안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소청 네.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압박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질의됐고요. 법무부 약해요. 장관 불러다가 좀 이제 세게 막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지고 그 기자 브리핑도 많이 네. 했어요. 근데 검찰이 안 움직이질 않아요. 왜 안 움직여요? 바람보다 빨리 넘는 우리 검찰. 아니요. 저는 이번에는 검찰이 내란 공범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감추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윤석열 무너지면 우리 조직 자체 근데 무너진다. 저는 네네. 검찰이 자승자박인 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계속 저렇게 그 밖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예. 검찰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본인들을 기소청으로 격하시키려는 민주당 이 집권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선택 잘해라.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무엇이 어떻게 근본적 잘하라고? 아니 그거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는 대로 악행을 일삼는 윤석열은 속히 구속하는 것이 네.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다 부합되는 행동이다. 기소할 그렇게 내용들은 봅니다. 사실 뭐 많이 있을 거 그럴 아니에요 수 지금. 있습니다. 예. 네. 악행을 일삼았다고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악행을 일삼는다고 검찰은 보겠죠. 그러니까 제 본인은, 말씀은 본인은. 아니 그것을 저는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제엄은 잘못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법적인 네. 결과를 받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데 부인하지 않고. 항상 보니까 네. 제가 마치 그 전제가 무슨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맞아요. 제 사랑에 배신당하는 느낌이다. 사랑 얘기 그만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칼과 또 요리 관련해서는 한우 대창 시리즈 잠깐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칼이 나오겠네. 네. 맛있겠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네,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4강 티켓을 쥐는 주인공들이 결정이 됩니다. 1차 컷오프 결과가 저녁 7시에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추리게 되는 건데 8명 중에 4명이 이제 컷오프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절반은 떨구고 핵심 4명 남는 건데 일단은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3강 2중이에요. 3강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근데 이게 순위가 여러 조사에 따라서 뭐 김한홍이냐, 뭐 김홍한이냐, 뭐 이렇게 좀 바뀌긴 해요. 대체로 김문 이제 김이 이제 1위군요,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이 누구냐가 핵심인데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가 일단은 그 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나경원 후보가 조금 앞서요. 조금이에요? 조금 앞섭니다. 안철수 후보보다. 예, 근데 이게 투표 지지층을 놓고 보면 또 달라진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국한해 놓고 봤을 때는 나경원이 앞서는데 네. 그 무당층도 투표할 수 있잖아요. 예. 예, 무당층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도 이게 안철수였어요. 야 이거 근데 나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보세요. 지금 한동훈하고 홍준표하고 두 후보가 싸울 때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마치 그쪽 당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더 세게 말해주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쪽의 가치를 더 반영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어제 한동훈 테마주가 엄청나게 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의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이 소구력이 더 셌다고 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나경원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그때 막 설전을 벌였잖아요. 예, 뻐꾸기 예,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뻐꾸기 얘기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거 자폭 토론회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공방하고 넌 그러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어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 이러고 제대로 대답 못하면서 서로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이 극우나 아니면 저쪽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 쪽에서는 야 좋다 안철수 나가라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또 오히려 중도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안철수가 올바른 말 하네. 역시 안철수는 그래도 생각을 제대로 박혀 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안철수가 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국민의힘 사람들의 느끼는 거하고 실제 이 중도나 보수나 이 표를 주는 사람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요 뭔가면은 지금 우리가 과거 보수라고 했던 적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도 보수의 약한 지지 보수와 극렬 아스팔트 난동 세력이 이제 분화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른바 탄핵에 반대한 후보가 음.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 그러면 약보수, 중도보수는 투표하지 않거나 차라리 그렇지. 민주당 후보를 찍을 그렇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2강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아. 효과가 오히려 생긴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반대로 안철수보다 음. 이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표가 한동훈 쪽으로 집결하는 그런 효과가 생겼어요. 나중에 그럼 4명 올라갈 때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탄파에서 혼자 올라간 게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그게 한동훈에게도 더 유리합니까? 유리할 수 유리하죠. 있죠. 유리하죠. 그것도 다 대표를 해버리니까. 저는 뭐 우리 박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 굉장히 공감하고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근데 약보수나 뭐 중도보수 이런 사람들이 기권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저 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약보수를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뭐 포기를 하고 투표장에 안 이런 나간다. 경우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예.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네, 거죠. 근데 제 말씀은 국민의힘 누가 되든 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에 경선에서 당선될 경우에 내가 아무리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했는데 너무 역겨워서 못하겠다 또는 질 것 같으니까 투표 못하겠다. 근데 이 심리가 이재명 후보로 찍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기권을 하거나 뭐 아니면 전혀 다른 뭐 예를 들어 이준석을 차라리 한번 해볼까라든가 뭐 그렇게 이런 갈 수는 식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바로 2007년도에 당시 정동영 후보하고 이제 이명박 후보가 맞붙었을 때 예. 많은 그 이제 친노 노무현 대통령 이제 응원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망해서 기권을 많이 했죠. 투표 포기한 경우가 좀 그래서 많았다. 이게 이명박 후보가 그때 500만 표라는 역대 사상 최대의 그 어떤 표차로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명박 후보가 뭐 완승을 거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기권하고 실망해서 이제 이러고 있던 분들인데 네. 본인이 마치 그 이제 엄청나게 대승을 거둔 양 착각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광우병 사태 등 예, 예.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었다. 그래서 너는 역사책을 읽으시네. 근데 이런 부분을 왜 어쩌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는 약보수보다 극보수가 이재명 후보의 투표할 가능성이 생긴 게 그렇진 아. 않죠. 전광훈 목사가 아 근데 그건 이제 레토릭이고요. 레토릭이에요? 네, 레토릭이죠. 그걸 이재명 후보를 찍으라는 얘기보다는 네. 저 사람보단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이제 분노와 네. 배척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본 놈보다 친일파가 더 밉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네, 네. 극보수는 국민의힘 후보 찍으러 투표장에 안 나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지. 아예 왜냐하면 투표 안 예를 해버려요? 들어 한동훈 후보가 됐다 하면은 네. 나는 한동훈은 싫다. 난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데 네. 저 사람은 배신자 아니냐. 그러니까 난 이번에 너무 실망해서 전광훈 안 찍을게. 전광훈을 찍든지 투표 안 아니면은 하든지. 투표 안 하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기죠. 네, 이렇게 생기죠. 저희가 이제 네. 정치를 공학이나 구도로도 봅니다. 예.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본적인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로 보면요. 네. 제가 봤을 때 유정복 외에는 다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유정복 유정복 후보가 유일하게 정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네. 출당이라든가 윤석열 네. 보내고 윤석열 뭐 그런 이야기도 그다음에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또 나름의 정책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 예. 나머지 후보들은 대선에 나올 만한 기본 자질을 못 갖춘 분들이다. 정책 공약도 없고요. 인품의 문제도 저는 그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논쟁하는 거 보고 기가 찼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그건 정말 대권 주자 맞는 뽑는 얘기예요. 토론회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저기 조롱이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네. 그건 저는 말도 안 된다라는 조롱의 생각이 수준도 들었습니다. 매우 아주 좀 안 좋았죠. 네네. 그리고 저기 네. 당 자체가 이제 없어져야 될 당이라는 느낌을 드는 게 네. 대선 후보 뽑는 게 장난이에요. 예. 무슨 바퀴하고 바퀴벌레하고 이 질문하고 이게 수준 자체를 정치를 거의 도색 정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MBTI. 예, 거의 뭐 이게 뭐냐면 우리 옐로우 저널리즘 이야기하듯이 이 옐로우 정치 아니고. 저도 박평론가님 다시 한번 각하게 공감하는 게 그 유정복 후보가 윤보 명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보내고 이재명을 퇴출시키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미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지력을 선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홍준표 후보는 정말 아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왜 하셨죠. 그러냐면 제가 뭐 이제 이름을 올리기도 싫어요. 무슨 약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막 옛날에 이름을 아, 올리기도 어려운 네네네네. 그런 어떤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 품격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최종 정말 후보요? 저는 너무 실망을 금할 수 당연히 실망이 아니라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홍준표 후보시다라고 한 게 네. 정말 한동훈 후보하고 하면서 그 뭐 지금 뭐 이거 뭐죠? 그 키높이 구두 얘기도 하고 고정석원. 그 다음은 더 가관인 게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 지금 보정 속옷이 있느냐는 뭐 이런 질문. 근데 이건 질문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랬잖아. 네. 이 말이 더 저는 가증스럽다. 아. 아니 그 근데 질문하지 않으려면은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꺼내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뭐 너 얼굴 못 생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난 너 그렇게 얘기 안 할게.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너 비겁했다. 그 당에 딱 비겁하죠. 맞는 후보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 게 네. 경선 룰이라든가 게임의 방식 자체를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만들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음. 맞아요. 홍준표가 그 당의 후보로 딱 맞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저기 그렇게 보시기는 일단 그렇고. 저 두 가지 하나씩 저 예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 중에 누구예요? 올라갈 사람? 나경원. 나경원, 저는 안철수에게 저 소폭이나마 기대를 합니다. 안철수. 네.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안철수 씨가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뭘 훌륭해요. 나경원에 비해서 네. 그러나 나경원이 나경원에 올라갈 것 비해서. 같다. 근데 나경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알겠습니다. 더 있다. 최종 왜냐하면 역선택 네. 방지 조항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층 표심이 그럼 최종 후보는 누구로 갈 것 같으세요? 아까 뭐 홍준표, 홍. 홍, 그 당엔 홍 뽑습니다. 국민의힘의 홍, 저는 뭐 김문수 아니면 한동훈이 되지 않을까 한 명. 생각하고 그래서 김문수로 김문수. 아. 노영희 나는 변호사님. 원래 한동훈이 지금 요즘 치고 올라가서 될 예. 것 같은데 김문수가 아직 완전히 내려온 건 아니어서 네. 그둘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지금 둘 중에 하나라고만 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찍으라고 얘기 안 하시네. 네. 밸런스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원래는 꼭 대답해야 되잖아. 근데 네. 안 해도 괜찮더라고. 홍준표 보니까. 제발 그리고 마이크에 좀 얘기 좀 해주시고. 홍준표 보니까 안 해도 네. 되더라고요. 손이 닿으면 좀 마이크 좀 그걸 이동시켜 진짜 룰도 드리겠는데. 무시하고 예의도 없고 진짜 너무해요. 그 홍준표 후보가 네. 너무 예능에 많이 출연하신 것 이거를요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제가 원하는 걸 맞출 수가 있어요. 아니, 할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나를 이 자리에 앉혔으면 어쩔 수 네. 없다고 받아들이세요. 내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해야 되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말할 수는 없잖아. 정치인의 예능 출연을 좀 제한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네. 너무 예능을 많이 나가더니 아, 근데 그 경선을 예능으로 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그 홍준표 후보의 그 질문 아, 그거 정말 너무너무 큰 뭐 비난받았죠. 꼴이었다. 이번에 맞았죠. 저는 그 만약에 네. 민주당이 네. 저 대선에서 이긴다면은 네. 그 민주당 표 중에는 이른바 준표가 꽤 있을 것이다. 준표가 준표 민주당 표 중에 일부는 준표가 준표. 네, 네 그렇습니다. 짱이야. 좋습니다. 무서워서 너무 자존심. 자, 홍준표 후보 관련된 뉴스 하나가 더 있죠? 아, 예, 네. 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가 완주 못할 것이다라고 몇몇 예언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중에 핵심이 이제 명태균 리스크였는데 관련해서 그 이제 홍준표 후보 그 시장 경선할 때 여론조사 비용 대납해준 인물로 꼽혔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뭐 대구시에서도 일을 했고 홍준표 시장의 아들의 뭐 친구다. 이런 아. 최영희 씨? 예, 네. 그 분이 예. 현재 한국에 없습니다. 뭐야 이게? 지난 갔어요? 14일 법무부 뭐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했다고 하고요. 말레이시아? 측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 혹은 늦으면 예.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제 홍 시장이 뭐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면 이걸 전제한 것 같은데 늦으면 대선 이후에 돌아갈 것 같다라고 뜻을 전했다고 아예 합니다. 안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가 그 그렇죠. 대선이 이번 대선을 얘기하는 건지 예. 다음 대선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보니까 다음 대선 때 다음 대선 거의 이민 아니에요? 지금 이제 5년 뒤에 또 올 대선 그 이후에 오르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 근데 이거는 그 홍준표 후보 관련돼서 그 의혹의 핵심 인물 아니에요? 핵심 그러니까 후보 핵심이죠. 법무부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 건넨 사람, 4,600만 원 건넨 사람, 그 다음에 당원 명부를 넘긴 걸로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직 충분하게 증거가 수집이 안 됐을 수도 있겠고 출국 네. 금지라는 것도 또 이제 그 인신의 구속이기 때문에 네.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게 법적인 걸 떠나서 홍준표 후보가 본인이 의혹을 안 살려면 이 사람을 막았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아직 법적으로는 가로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다면 홍준표 후보가 본인 떳떳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균이라는 거 아니야? 난 명태균에 균이 없다는 건데. 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러니까 더더 의혹을 안 살려면 관련자들은 계속 국내에 있게 해야죠. 예. 근데 출국 금지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었나? 수사의 속도를 안 냈다는 뜻이죠 그렇죠. 검찰이.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충분히 출국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네. 어제 한동훈 후보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후원금 모집하자마자 5시간 만에 10억이 넘게 모이고 네. 그다음에 29억 4천만 원인가? 네. 다 맞습니다. 됐죠. 네. 11시간 만에 모았다고 엄청나요. 하더라고요. 돈 달라 그런다고 이렇게 다 주나? 한동훈 이렇게 욕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고? 아니 뭐 저기 주위에 부자들이 많겠죠. 아, 그리고 법조 이게 생활들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3만 몇 명이 후원을 했다고 네. 그래요. 이게 일반인들이 많이 낸 게 아니고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한 명당 8만 그렇죠. 넘걸로 네. 냈대요. 네.
소액 후원자가 94%예요. 소액 후원자가 많아요. 지금 근데 저기 이제 한동훈이 가지고 10만 있는 원. 10만 원 미만. 아. 그렇지. 제3 후보의 성격이 좀 있어요. 국민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아주 윤석열스럽지 않아 보이고 네. 또 그다음에 민주당 좀 싫어하시는 반 분들이 이재명, 계실 수 있으니까. 반 이재명의 핵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네. 반 이재명은 하지 말고 그냥 반 민주당 정도로 해주세요. 역대로 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네. 대한민국에는 신상만 골라 찍는 국민들이 한 10에서 한 15% 신상,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상이라. 옛날에 정주영도 찍었다가 박찬종도 찍었다가 안철수 찍었다가. 이인재도 찍었다가 안철수도 찍었다가 정몽준도 찍었다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신상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 늘 계시다. 그게 이제 한국 정치를 망쳐왔죠. 아니 한동훈 검증되지 않은. 네, 후보가 11시간 만에 법정 한도를 채워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뭐 모금하셨다면서요? 저는 모금했는데 1,500도 안 된 거예요. 왜 모금을 뭘 하신 거예요? 아, 책을 제가 명태균 씨나 이 강혜경 씨나 이 지금 현재 정치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그 정리하는 변호사 노영의 기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변호사 네. 노영희의 기록. 기록. 예, 예. 네. 책 그래서 갖고 오셨어요? 아니 안 갖고 왔어요. 다음번에 한번. 저희 소개- 사진 아니, 띄워드립니다. 네, 오늘이 아. 끝이에요. 예. 이제 1,500만 원 됐네.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저 옷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뭐 옷에도 이렇게 관심이 아니, 많아. 저 모든 게 눈에 들어오니까. 저것하고 다르고요. 후원자 2명만 더 오면 500명 되겠다. 네. 후원자 2명만 더 해주시고요. 어쨌든 1,500만 원 넘겼네. 제가 저 책 표지를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 노주도 노 모금을 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기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텀블벅이라고 하는 저 아, 사이트에 네네네네네.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네. 그 강찬호 선생님 두 개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뭐, 자기도 하나 사요. 일단 계좌번호 주시면 지금 바로 입금할게요. 아니 그냥 저기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 텀블벅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 책 표지가 하나 유감입니다. 어떤 제가 평소 보는 노 변호사의 미모가 100% 반영하지 못했다. 갑자기 왜 참 좀 숨을 못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나 우리나 수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 아니 저는 같아서 진실을 얘기하는데 오늘 토론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자 그리고 한덕수 아무튼 저 책은 네. 명태균 게이트가 핵심인 거죠. 예, 명태균 게이트에 네. 그동안에 있었던 명태균 씨가 얘기해줬던 거, 예, 강혜경 씨가 그다음에 했던 거. 나왔던 증거들, 네. 먼저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혹시, 재밌어요. 혹시 특종거리가 거기 있나요? 그 안에 내가 말 안 한 것도 있으니까 말 안 한 내용이 책으로 적혀 아니 근데 있다. 저 본인이 직접 쓰신 건데 내가 썼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밌다는 거는 무슨 내가 기대했던 내가 것보다 썼지만. 훨씬 재밌어요. 본인이 아, 그래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쓰고 나니까 네. 이게 정말 내가 쓴 글인가? 아 그럴 때가 아니 있어요. 정말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술술 잘 읽히고 원래 요거 하나만 제가 격가지로 말씀드리면 네. 영화사의 명작 벤허 있지 않습니까? 네. 배너, 그 배너. 감독이 그 시사회를 할 때 아. 본인이 외쳤어요. 신이시여, 제가 정말 이 영화를 만들었단 만들었다. 말입니까? 네. 이건 너무 좋은 유명한- 칭찬인데? 유명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네. 명언이었습니다. 아, 너무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친절하게. 네. 자 넘어가 볼까요? 신희 씨 진짜 이 게스트들을 우리가 모셨단 말입니까? 아. 자 한덕수 네. 후보로 좀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는 모양이죠? 예, 이게 많은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아까 우리 그 지지도 봤지만 김문수, 뭐 한동훈, 홍준표 요 순으로 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가 약간 있거든요. 네. 그게 한덕수 출마와 그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변수가 서로 이어집니까 여기가? 네, 그러니까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랑 한덕수랑 단일화가 될 수 있느냐랑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덕수의 출마 여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출마는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점점 얘기할까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좀 못한다고 봅니다. 못한다. 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네. 꿀뚝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그룹 위에 가 있죠. 그러나 못한다. 못한다. 네.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납니다. 네. 5월 4일 날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예. 예. 딱 하루만 버티면은 예. 한덕수가 사퇴 시한을 넘기게 됩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 날 당선이 되고 국민의힘 후보는 당원 당규위에서 네. 당 대표의 권한까지 정권을 가집니다. 예. 그 상황에서 단일화 문제 난 좀 한 이틀 고민해 볼게. 이렇게 해버리면 한덕수는 다음 날 사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네. 어떤 후보라도 최소한 15%에서 20% 지지율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한덕수에게 갈 지지율이 10% 미만입니다. 저도 그 박진영 평론가 말에 동의하는데요. 네. 실제 당 대표 그러니까 대권 후보가 되면 그 대권 후보가 가지는 모든 권한은 국민의힘에서 다 전적으로 완벽하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 같은 이런 쪼무레기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권한이 그 안에 예, 예. 있대요. 그리고 일단 당 대표가 누구든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결국 표가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한덕수처럼 뿌리가 없는 사람이 그 안에서 견뎌내고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 사람들은 경선을 거쳐가지고 끝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이겨낸 이거를 저 사람한테 내가 그냥 통으로 내준다? 아무런 뭐 한 것도 없는 사람한테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5월 3일 전에 사퇴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뭐 있죠. 자기가 하고 사퇴할 수 싶은 있죠. 거 하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예, 거기에서 그럴 이제 사람이 아니지. 무소속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하루에 1억씩 깨집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못합니다. 우리가 역대로요 돈 많았고 그다음에 정당 구조를 일부 가지고 있었던 정몽준도 노무현하고 단일화해서 졌습니다. 그다음에 가깝게는 2021년 서울시장 단일화 때 네. 안철수가 오세훈한테 졌습니다. 즉 거대 정당이 가지는 이점이 아주 크게 작동합니다. 혼자서 뭘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책임 정치이기 때문에 네. 인기 있다고 단기 필마로 나와가지고 하면은 윤석열처럼 나라 망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제가 안철수 씨라는 이유 중에 예,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금주 말 예. 아니면 다음 주 안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하고 예. 일단은 무소속으로 나온 가운데 예. 그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를 해서 이른바 범국민 반 이재명 빅텐트 네. 이럴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새누리민주당 같이 민주당에서 이탈한 비명계 세력이라든가 네. 이런 쪽하고도 계속해서 물밑에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뭐 고건, 손학규 뭐 이런 분들도 지금 그 추대 이제 거기 어떤 행렬에 노인정이요? 가세를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불씨는 살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이번에 그 2+2 미국하고 통상 예. 외교 지금 예, 회담을 예, 예. 하잖아요. 요 직후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아마 하나 남아 있어요. 네. 눈에 띄는 게 지금 한덕수 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계속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경제 현장을 돌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과의 통상 외교 회담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아마 요래서 일단 급한 불 트럼프발 통상 전쟁을 일단 급한 불을 끈 직후에 네. 대국민 그 대정부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참석을 하고 그러고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 사퇴를 하고 이런 방안에 논의는 여전히 되고 있다. 이거는 뭐 뉴스성으로 제가 박진영 말씀드립니다. 네. 본장에게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예를 들어 한덕수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얻을 것과 잃을 것들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돈을 제일 많이 잃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 달 정도를 더 버텨서 얻을 것. 그다음에 내가 이거 포기하고 대신 대선판으로 기우시든 아니면 대선판에 도전을 해서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것. 할 때 잃을 것이 이제 돈이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한 달 동안 있어서 얻을 것보다는 대선판에 나가서 어쨌든 내가 단일화 안 해주면 적어도 국민의힘이 5% 6% 만약에 깎아먹는다고 치면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든 간절한 마음에 뭔가를 더 내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돈을 네. 잃고요. 탈탈 털립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이 예. 거기서 이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측면도 있고요. 멘탈 털리고. 예, 네. 그리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거에 정몽준이든 안철수든 이런 사람들은 중도에서 떴어요. 즉 국민의힘 표가 아닌 다른 표를 가지고 한 30%씩 갔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분은 찐윤이에요, 찐윤. 윤석열계로 분류가 되면서 윤석열 김건희 기획에 의해서 출마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도표를 갖고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특정 여론조사에서는 50%를 넘어버린 네네. 이미 대세가 장악된 상황에서 이기지도 못하는 판에 본인이 돈 써가면서 신상 탈탈 털려가면서 나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반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우선 기간이 과거는 굉장히 짧아요. 무지 짧습니다. 그 무소속으로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을 것이고 그 경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그 무소속 있는 동안에 본인이 완전히 그야말로 뭐 이제 다른 정치 세력하고 연합을 안 하고 혼자서 막 1인 무슨 그 개인기로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이제 단일화를 염두에 둔 기간이기 때문에 사무실 유지 정도면 지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둘째로는 과거에 이제 뭐 그 단일화 이제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50% 넘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대선이 가까워오는데 국민의힘에서 마땅한 대항마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그 1월달에 막 지지율 치솟을 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보수가 과표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지금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층이 응답을 안 하고 있어갖고 또 과표집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대 어느 민주당 후보보다 사법 리스크와 비호감은 큰 후보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충분히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네. 그 짧은 기간 동안의 무소속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을 포함한 또 심지어 새미래민주당을 비롯한 비명계와의 연대 그건 이런 걸 충분히 통한 기억할 수 있다. 거기다 개헌을 고리로 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질문은 한덕수 씨에 대한 비호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나는 한덕수 네. 씨에 대한 비호감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그동안에 네. 한덕수 씨가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가지고 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생각해 보면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이 자신이 마치 선출된 대통령하고 똑같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싸우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자기가 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오로지 그 자리에 있겠다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의 왔다 갔다 하는 행보, 특히 자기가 먼저 딱 심판처럼 우리 언제 6월 3일날 대선 선거함 대선 치릅니다라고 해놓고 자기가 갑자기 휘스를 내던지고 들어가서 나 선수로 뛰겠어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지금 받아들이겠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추대되는 것도 갑작스럽게 추대가 되는 모양새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얘기가 됐을까요? 저는 저 민주당이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네. 아무나 해도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게 오히려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한대영수 권한대행이 뭐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탄핵을 해가지고 90일 가까이 지금 직무정지시킨 게 민주당이고 그게 최상목 권한대행도 또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여의치 않으니까 그건 못했지만은 그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아무나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아니, 민주당이. 에이, 그건 그러니까 아니지. 그런 점에서 네. 저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의 논란이 있겠지만은 지금 보면 큰 불은 이제 막은 것이 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국민이 부른다면은 충분히 하나의 할 수 정치적 있다. 공급제가 네, 될 수도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김덕수 시나리오죠. 아 김문수, 한덕수. 한덕수. 네. 아니 단가. 이게 이분이 네. 이분이든 뭐 최상목이든 결국은 뭐냐면 내란 공조 혐의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임명 관련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는 권한 대행으로서 위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홍준표 후보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씩은 맞춘다고 바른 말을 해요. 그게 네. 뭔가면요. 이분이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바로 이 사람 지금 바로 국무총리 사퇴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홍준표 이야기 또 맞습니다. 이재명과 단일화하려고 하느냐? 왜 저 이상한 사람들하고 만나느냐? 이야기도 또 맞는 이야기예요. 즉 이 사람은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네. 소실 살아온 역사 자체가 저런 총리 자리도 가서도 안 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네.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할 때 근데 같이 왜- 고관대작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잖아요. IMF 파고도 넘었고 한미 FTA 파고도 넘었고 무난하게 했다 그러는데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밝혀서 국익을 관철시켜 본 적이 없대요. 미국의 신기를 거느리지 않고 내가 눈밖에 나지 않고 양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처신하는 잘 되는 것도 없고 못 되는 것도 없는 이런 류의 행정을 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책임질- 근데 왜 그런 분을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로 삼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선 졌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네. 그런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뭐 네. 또 아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결단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본인의 결단은 섰다. 시점을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일단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나갈 거냐 노코멘트 했죠. 노코멘트라고 얘기했잖아. 나갈 네. 거예요, 안 네, 나갈 네, 거예요? 노코멘트 노코멘트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과 권한대의 권한은 같다, 역할이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미국 갔다가 오는 2+2 회담 하고 오는 즈음해서 그거를 성과로 삼아서 그걸 발판 삼아 내가 이렇게 마지막 소명을 다 했다 짜잔 하면서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발표를 할 수가 있고. 출마를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출마 선언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김문수 지지율 떨어지는 거죠. 김문수 이거잖아요. 단계론적인 단일화잖아. 네. 김문수는 한 계단에 불과하다는 인식들이 네.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익숙해져 버리면 김문수 뭐하러 찍고 나중에 한독수가 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보면 거죠. 김문수한테 제일 불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언급하는 국민의힘의 주자는 김문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힘든 경선을 통과한 홍준표, 한동훈이 과연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줄 것인가 가능성이 전무하니까 아, 그 오히려 김문수에게 더 표가 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최종 거예요.
후보를 김문수로 만들어 놓고 아. 그 이후에 김덕수 빅텐트를 구상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고 김문수의 표가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김문수는 피크를 쳤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가 내놓는 비전이나 정책이 사실 전무한 상황이고 네. 이 사람이 거의 막 20,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난 오로지 저 사람의 불쏘시개처럼 들어가가지고 얘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서 불 붙어 있다가 얘가 나오면 딱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네. 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지도자를 믿고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 문제를 차치하고 경선 출마 초기에 굉장히 의외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때는 뭐 당연히 이제 한덕수 뭐 이런 저 부상론 이런 거 이전에 같은 당에 어쨌든 있었던 유승민 또 그다음에 이준석 네. 이런 사람들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가장 먼저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 생각합니다. 3호 대응팀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모펀드요? 이게 오늘 네. 우리- 설정이신 것 같아. 우리 식구잖아요. 장성철 소장이 네. 다른 뭐 이렇게 방송에서 취재한 내용이라면서 썰을 푼 내용인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3호 역시 김건희 여사와 매우 친분이 깊고 그 친분이 깊은 데는 하나의 공통 연결고리가 똑같은 주술과 무속이 있다 이거죠. 예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3호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총리실 내부에 만들었다 총실 내부에 그런 거 카더라. 만들면 안 되죠. 직권남용이지. 카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공무원 우리 지금 저 뭐냐 그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부인 김혜경 여사도 아마 지금 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먹는 등 사법 리스크가 좀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럼 당에서는 전혀 대응을 안 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네. 그런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가? 개인적으로 하죠. 그걸 당에서 하는 건 아니죠. 아직 후보로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네. 근데 당하고 정부를 구별을 못 하시는데요. 네. 어, 당은 그래도 되는 건가요? 당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후보로 결정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정부는 아니, 잠깐. 임명되지 않고 선출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에 예, 대해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정당은 나온 정치하는 다음에. 집단인 거고. 네. 네. 근데 저 사람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선거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네네. 그렇죠. 네. 정치적 중립 제가 위반하고 볼땐 있는 거예요. 총리실에서 아마 그걸 직접 할지는 어려울 것이고 아마 무소속 후보로 나온 이후에는 사모님 관련해서 뭐 할 수는 있겠죠. 네. 그 사모요. 네. 자, 어느 사모? 민주당 네. 민주당 얘기 잠깐 좀 네,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이 짧게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가 50%를 돌파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어제자 리얼미터였는데 쭉 보시면 이재명 50.2, 김문수 12.2, 한동훈 9.5, 홍준표 7.5, 뭐 이후로 나경원, 안철수 순이라서 50%를 넘었다라는 거는 뭐 대세론을 굳힌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평가들이 내부적으로 있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도 워낙 득표율이 압도적이잖아요. 뭐 90% 평균을 내면 거의 가까이 90% 되죠. 가까이 네. 되고 89점 몇 %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남아 있는 경선에서도 이런 독주 체제가 뭐 굳어질 것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죠.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경선이 아니고 뭐 이게 대관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것이 저는 김동연 후보 쪽에서 그걸 문제 제기했던데 이거는 우리 저 민주연구원도 계셨으니까 박 평론가께 속 시원하게 좀 그 여론조사 네. 업체가 좀 의혹이 있다 이제 했는데 여론조사 업체가 업체가 좀 뭔 뭐 말이에요?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50% 네. 넘은 이 여론조사에 네. 업체가 리얼미터 아니에요? 시그널 파스인가 뭐 그 회사. 공정하지 않다 뭐 이런 그건 얘기였죠. 김동연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 공개적으로 제기를 문제제기를 했다는 했어요. 거죠. 이 그래서 리얼미터 말고 네, 경선 이거는 여론조사, 과정에 그렇지, 네, 참여한 참여하는 업체. 여론조사 업체가 4곳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업체가 과거 이제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됐었던 뭐 이른바 이제 비명계 입장에서는 비명 횡사 공천이라고 했던 그때 이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조금 논란이 됐었던 그러니까 업체가 믿을 수 있는데 없는 특정된 편향된 그런 네, 업체들. 그 업체가 뭐 그건 들어왔더라. 뭐 네. 근데 일단은 그 업체가 다시 여기 들어왔다는 거죠? 당과 후보는 다르다. 예. 난 이재명 후보든 김동연 후보든 김경수 후보는 이 상황을 모른다라는 저는 뭐 우선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당은요 늘 하던 업체들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안정적인 부분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보 이름을 넣느냐 안 넣느냐 문제는 그건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네. 여의도 연구소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 논설위원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조금 근거가 부족한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즐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세론이에요. 대세가 따르면 모든 후보가 1등 후보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프레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그래도 이재명 이래서 국민들 인식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체로 다 내가 이재명 상대할 수 있다 이 얘기만 하니까 네네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실한 확고한 앞서간 후보라는 걸 다시 반증해주는 그런 그렇죠. 우리 얘기를 한 이제 거죠. 뭐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원래 네. 한국 정치가 51대 49 싸움 아닙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결국 2%는 나의 정체성, 나의 실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윤석열이 어퍼커트를 잘 때렸든지 아니면 뭐 정의와 공정의 검사로서 이미지라도 만들었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의 후보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유정복 후보를 제외하고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재명 욕하기 대회 하러 나온 사람들 같아요. 네. 정상 범주가 아니다. 네네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호남 경선이 내일 나오나요? 내일이에요? 네네네. 내일이죠. 네. 여기가 굉장히 또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선 지역이기도 하죠. 뭐 특히 이제 집권하고 난 이후에 예. 민주당의 이제 핵심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민심을 잘 추스리고 이긴다고 할 때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 득표율이 좀 중요하다. 어쨌든 정통성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네. 이제 지난번 재보궐 선거에서 뭐 담양 같은 그런 경우에는 부분은 뭐 사실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세세하게 보실 필요 어, 없는 이제 대선이고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좀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거티브 하지 말라니까 예. 정책 경쟁도 너무 안 하는 거야. 너무 네거티브라는 것은 너무 착한 이득 아니에요? 인신 공격을 하지 말라는 네. 뜻이지 네. 실제로 증세 관련해서라든가 수도이자 메가시티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따질 건 따져야 돼요. 어떤 걸 따지면 좋겠습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증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네. 증세를 통한 복지 국가를 지향하지 않았느냐,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서 반하지 않느냐 네. 이런 거 따져도 되고요. 수도 이전의 속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도 되고. 평론가님은 그거 좀 그걸 반대하시는 좀 입장이 계십니까? 그죠? 저는 이제. 증세 반대합니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선거 때 증세하는 거는 치자고 하는 바보짓이다라든가 증세 없이도 문재인 정부 때 50조 정도의 세수를 더 얻어서 얼마든지 세입 세출 조정을 통해 가지고 복지 정책을 할 수 있었다. 이번에 이렇게 반론을 펼 제일 수도 있고. 지금 잘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기재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이 갖고 오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대통령실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경우에 네. 이런 경우 예산권까지 최소한 관료들이 이제 고가는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안정적으로 예비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항상 그런 논리가 있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바로 그 김동연 부총리 시절 아니에요.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좀 막아서니까 네. 그 민주당에서 그때 굉장히 친문 세력이 김동연 부총리를 다시 공격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거에 지금 대자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요, 저기 네. 정부에 근무를 안 해보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실제로 말씀드리면 네. 이런 겁니다. 네. 청와대가 다 합니다. 네. 청와대의 이제 기재부라든가 이 정부 부처 예산부처에서 파견 나와서 예. 청와대 다 조정을 합니다. 다만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조직 이기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재부 자산, 산업부 자산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처 이기주의를 챙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남기 부총리 기억하시죠? 네. 문재인 정부 때 돈 없다고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세수 찾아냈다고 거짓말을 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재부 관료들의 장난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눈옆에서 보겠다라는 뜻이지. 이거를 그냥 권한을 뺏어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원래 뭐- 대통령실이 네. 다 조율했던 근데 거다. 당연하죠, 이런 걸 당연하죠. 원래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다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면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네. 보면 꼭 대통령이 그 어떤 그 내각이나 이런 거 관여해가지고 막 횡포를 부린다. 지금 용산 논리관이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또 대통령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인데요. 왜또 그건 갑자기 잘못됐지? 그 원래 순수 대통령제에서는요. 그 장관은 그냥 비서 나부랭이일 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헌법이 굉장히 불일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니스터라고 해놨단 말이야. 이건 내각제에서나 미니스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장관은 그냥 대통령이 부르면 바로 튀어오잖아요. 예산권 미국이 백악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민주주의를 만든 3대 혁명이라는 것이 전부 다 예산 세금을 선출된 자들에게 주자고 해서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이 생긴 거예요. 선출된 권력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 순수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개헌할 때, 맨 처음 재헌할 때 총리의 국회 인준을 비롯해서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미국 대통령제 그대로 연결시켜서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같은 못하냐. 말씀이죠. 다른 근데- 얘기, 근데 다른 다른 얘기입니다. 이분은 다른 잘못 얘기예요. 이해하시는 게 잘못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정치를 잘 모르시는 게 이거 그러려면 어떻게 헌법하고 하면 공부하시는지 장관을 모르겠네. 투표해서 선출로 뽑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죠. 그게 장관을 아니고, 투표해서 선출로 그런 뽑아야 돈이면 돼요. 왜 총리를 그래야지만이 가지고 지금 해요? 한국이 하고 있는 잠깐, 우리 저- 복합형 이른바 네. 대통령제가 정당성을 자, 받는 우리나라가 건데 애초에 그러니까 잘못된 건데.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의 전권을 휘두르고 각부 장관들은 그냥 대통령이 비서처럼 이렇게 일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훨씬 더 대통령 권한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크죠. 국회에 대해서 일정한 네. 국회에 대해서 내각이나 총리의 구성에 대해서 네. 일정한 국회가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네. 그 초반 재헌 헌법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넣었다는 그런 거예요. 겁니다. 내각제로 그- 만들어놨는데 네. 이승만이 밤에 유진호 불러가지고 야 그럼 내가 할 일 없는 대통령 아니야 바로 바꿔. 그래 이틀 만에 바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저 네.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뭐 그 하려는 건 국민적으로 다 그런 네. 게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네. 우리나라 그 헌법 파괴 모든 저 뭐냐 중로는 음.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음.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한국만의 독특한 대통령제다. 어쨌든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네. 대표가 내각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결국은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뭔가 다른 쪽에서 세수를 찾아가지고 이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얘기해야 될 것은 그럼 과연 그러한 정책으로 내놓은 모델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 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변수가 무엇인가? 후보들의 경제 네, 이런 공약, 것들을 보면 되는 거죠. 예, 경제 공약 관련해서 저희가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네, 또 거기서 한번 얘기하면 검증을 돼요. 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계속 네. 봐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런 먹어야 얘기를 할 되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네. 그러시죠. 그러면 일단 먹죠 뭐. 네. 젓가락을 주세요. 손으로. 네, 여기 이제 명가밥상의 네. 한우 대창 시리즈인데 음. 6분이면 조리가 됩니다. 아, 네, 좀 더 6분이군요. 따뜻할 때 먹었어야 네, 되는데. 그렇군요. 아, 네. 냄새가 좋네요. 요게 이제 한우 대창 쭈꾸미죠 아마. 예. 예. 그저 딴 일 하지 마시고 얼른 좀 받아가세요 이건. 예. 일단 빨리 먹어야 돼. 아니 한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네, 쭈꾸미까지 함께 드실 수 있는 쭈꾸미인가 봐, 쭈꾸미. 네, 한우 대창 쭈꾸미. 대창과 쭈꾸미. 네. 여기 약간 좀 매콤 할 겁니다.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예. 밥 비벼 드시면 아주 맛있는 거고요. 나 주는 거야? 이거 내가 먹었던 거야. 아, 먹어도 상관없어. 둘이 지금 강찬호 의원님 뭐 하시는 거예요? 떠드렸는데 뭐 잘못은 아니라고. 아니 여기서 왜 작업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딴 데서 해봤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라도 아니 그 노영희 변호사가 왜 이렇게 좋은 건데? 네?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한번 옆에 있어 보세요. 아 그럼 또 네,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생각이? 와 노영희 달라집니다. 변호사님 네. 빰모 이게 좀 파탈이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접해 보면 네. 뭐 원래도 매력이 있지만은 그 매력이 배가 좋아요, 된다. 좋아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욱 씨도 지금 날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여러 남성들. 홍상우 씨 얘기했죠. 네. 네. 자 일단 맛 한마디.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명사? 너무 예. 즐거워요. 맛에 대한 이야기 한 마디씩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매운 거 잘 못 드십니다. 그런데 이 쭈꾸미가 상당히 맛있어요. 쭈꾸미 네. 통통하죠. 쭈꾸미 통통하고 부드럽고 상당히 맛있어요. 예, 맵지만 통통한 기가 막히네. 매통 쭈꾸미 대창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아. 저는 냉정하기 때문에. 냉정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위원님 우선 그 쫄깃한 식감에다가요 네. 단맛과 매운맛이 절묘하게 조화돼가지고 입에서 끊임없이 하여간 침이 자극이 됩니다. 아, 그리고 쭈꾸미가 안에서 막 돌아다니나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네. 적당히 배합된 이런 그 소스? 소스와 또 양배추의 조합도 네. 아주 그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계속 아. 젓가락질을 하게 만든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네, 뭐랑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런 맛있는 간식은 네. 좋은 콘텐츠를 볼 때 가능해요. 아, 제가 볼때 장르만 여의도를 보면서. 보면서 이것을 먹으면은 네. 맛과 재미가 동시에 아, 생긴다. 끝도 없이 예, 들어가는군요. 그렇게 들어가고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탄다면 네. 하나가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를 맛. 아이고 이거는 뭐 최고의 찬사죠. 네, 하나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를 맛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가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대창은 네. 좀 더 형벌 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먹다 하나 죽는 요즘 게 지금 아니에요. 자막에 나가고 있죠. 연락처나 뭐 이거 저 배송 뭐 이런 거. 아니 그건 비밀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도. 예. 어. 우리 아, 저 쭈꾸미는 진짜 괜찮네. 네. 노영 변호사님은 일단 짧게. 강찬호 의원이 주니까 너무 맛있고요. 네. 네. 더 중요한 건 이 양배추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음. 이걸 같이 섞어서 먹는 이 맛이 네. 다른 데하고 좀 독특한 네. 것 같고. 네.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비싸면은 좀 부담스러울 텐데. 네. 가격하고 난 지금 가격은 잘 모르는데 가격하고 비교해봤을 때 전 가성비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가격이 그리고 음식도 조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네. 저는 6분. 여기서 노 변호사님의 역시 네. 대단한 저는 이 뭐라 그럴까 마케팅 능력을 보는데 현실 감각. 저 같은 경우 이제 맛에 대한 일방적 칭찬에 그쳤으나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가격 음. 또 조리 시간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주셨다는 그렇습니다. 점에서 저는 이번에 꼭 우리 노 변호사님의 책을 네. 우리 독자들이 많이 좀 봐야 된다. 아. 그 책에는 우리 독자들이 꼭 알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있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유, 중요한 건 고맙습니다. 누구랑 먹냐가 중요하다.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하면 먹냐가 중요하다. 두 분 같이 한번 드실까요? 네. 우선 아까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 네. 저 아 그만하세요. 그만할게요 뭘. 제가. 아, 자. 가격 맛있었습니다. 야 이거 먹고 나니까 진짜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는 아 그래요? 생각이 맛있었습니다. 아유 맛있네. 다행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네. 세 네. 팩에 34,000원. 세 팩에 용서 주십시오. 네. 한 팩에 한 네. 11,200원 정도 네. 꼴이니까. 그러면 뭐 아주 가볍게 먹을 수 있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무료 배송까지 챙겨드리는 우삼겹 한우대창 전골 그리고 한우대창 쭈꾸미 요 한우대창 시리즈와 함께 맛있는 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면 되겠죠? 네. 네,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